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사회 인권 침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문 창에 만화가 나와 있고요. 밑에 연설을 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1960년대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였던 분의 사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일대기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분이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여기 밑에 보이죠, 여러분? 여기 워싱턴 대행진.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사건으로 촉발이 되었는데요. 한 여성, 흑인 여성이 버스에 그때만 해도 흑인 칸과 백인 칸이 이제 앞뒤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당당하게 백인 칸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나 이제 그 운전기사가 뒤로 가라. 나는 못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랭이가 생기고 이것들이 흑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 흑인들의 힘을 결집을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 킹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했던 이 유명한 연설, 이게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 이제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게 가슴 뛰고 뭔가 이렇게 먹먹한 이 양반이 그 유명한 연설이 여기저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누구나 평등하고, 예, 그 다음에 얼굴의 색깔로 이제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명문장으로 연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1860년대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예, 흑인을 해방을 시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의 문제나 뭐 하여튼 백색 인종들이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흔히 흑인을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 사회에 가보면 흑인보다도 더 차별받는 게 히스패닉. 예, 그러니까 여기 라틴 아메리카 쪽, 남아메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이거나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차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얼굴의 색깔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만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도서관이나 백화점이나 식당에도 유색 인종은 안 받는다. 그쵸? 예, 뭐 버스를 타는데도 지정석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흑인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옛날에는 흑인들은 지능도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목사도 되고 뭐 하여튼 그 신학 대학에서 예,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흑인 차별은 존재하고 자, 그래서 1960년대에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한 대규모 사회운동을 벌였던 인물. 자, 그러니까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암살을 당했어요. 뭐 이제 이런 하여튼 슬픈 이야기들과 더불어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인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인권 사례들을 좀 보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자테일 열사입니다. 자,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하면서 시골에서 어린 소녀들이 예, 하여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딱히 어리고 기술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냥 뭐 하여튼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받았던 청계천 피복 이게 뭐 옷감 만들고 하는 한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화시장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는 소녀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거기 막 잔먼지들이 많이 날리잖아요. 옷감을 다루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을 오래 하면은 결핵, 폐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걸려서 실제로
26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는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이 이 당시 굉장히 처참한 기록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노동자도 사람이다. 라는 구호를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사태가 이렇게 개선되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예, 청계천 평화시정 앞에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요. 예, 분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자, 그래서 분신 자살했던. 그래서 거기 그 앞에 가보면 이 전태일 열사가 예, 분신했던 그 자리가 이렇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고 얼마나 정부나 이 하여튼 그 사업주 쪽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는가. 본인을 죽임으로써 우리 역사 속에서는 가끔 자기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은데요. 노동운동이랄까, 노동인권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촉발되어져 오고 지금은 굉장히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청 노동자 업체에서 일을 했던 김용균이라는 한 젊은이가 혼자 일을 하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은 사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도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죽어가면서 분신을 했으니까 화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였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양반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머니예요, 이분은. 이분이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말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양반의 뭐 관한 영화도 많고요. 뭐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떨렸고 눈물이 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서 영화를 보거나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영화를 보거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읽은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전쟁 범죄. 여기 뭘까? 수요 시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는 수요 인권 집회, 위안부 집회,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 위안부 성노예 문제는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여기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여성의 인권이란 차원도 있고요. 전쟁 범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예, 전쟁 범죄하고도 연결이 되는 어, 인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봐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여성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병사 세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이렇게 긴박감과 이 여인의 절실함이 여러분이 좀 느껴져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전쟁 문제, 전쟁 범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람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 이 파키스탄이나 이쪽 계열이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제 그런 세계인데요. 여기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해요. 명예살인도 많고요. 자, 그래서 여성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예,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던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이 좀 간다.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이 탐구 학습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성 인권 특히 이제 그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의 여성 인권은 굉장히 인권의 어떤 그 수준이 낮습니다.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다음 흑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아까 킹 목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고 나중에 27년인가 하여튼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예, 궁극적으로 예, 그 인종 대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흑인이 정말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던 예,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이고 정치가이죠. 예,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인권의 문제들이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 인권 종류는요. 자, 여기 여러분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것을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 이런 것처럼 국제연합에서는 다양한 인권에 대해서 이미 선언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사 인권 종류를 좀 구분을 해서 본다면 예,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정치적 권리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건 우리가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갖는다든지 내가 혹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혹은 공무원이 되어서 예, 국가의 행정 운영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좀 나누어서 본다면 자, 시민적 권리는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자면 예, 고전적 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투표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쵸? 어떤 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예, 신분제 사회였었고요. 적어도 시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혹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18, 19세기에나 들어와야 보다 더 이렇게 확산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 귀족 혹은 왕이 대표하는 국가 여기에만 권력이 있었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굉장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래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적 권리는 이러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정말 조금씩 확보되어 온 역사가 예, 인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랜 그 우리의 선배들이랄까 선조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마만큼이나마의 예,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산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앞세대의 도움을 받고 앞세대의 빚을 진 자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적 권리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성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소극 적극이란 말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다라면 이제 이 시민적 권리에 비해서 정치적 권리는 조금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는 주세요. 나도 이걸 갖고 싶어요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좀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치적 권리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국가기관의 구성은 뭘까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우리는 이것을 그쵸? 이제 선출권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선거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내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혹은 공무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예, 국가를 직접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피선거권이라고도 하고요. 공무담임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고 어떤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면 예, 국가기관의 구성을 내가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고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행동적 차원으로 적극적 성격을 갖는 것이 정치적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인간의 인권이나 그러니까 권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을 했었던 개념이고, 굉장히 선언적인 개념이고, 그쵸? 형식적.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식을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를 보면 요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용이랄까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생명권이죠. 그렇죠.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그리고 인간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1948년 유엔에서는 인권 선언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뭐 이 이전에도 선언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합의를 해서 1948년에 유엔 인권 선언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인간적인 존재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 혹은 형식적인 어떤 상황과 실질적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간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정말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실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인간적 존재로 대우를 받을 권리. 자, 그다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정치 활동을 할 권리,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존중받을 권리, 그다음에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소송을 한다거나 청구를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민 정치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이후 확충되어져 온 권리 개념이 바로 뭐다?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리는 아까 얘기했죠.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아까 인간은 누구나 모두 다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평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이 진정 현실 사회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자니 어떡할까? 그냥 너 인간이야 이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지 않겠어요? 자, 혹은 학대받는 아동이라면 제대로 된 어떤 환경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돼. 이제 이러한 모든 권리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 평등이나 뭐 그런 그 실질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는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선언만으로 안 되는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는 것이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 그냥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 그래서 국가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 일자리 없어요. 일자리 내놓으세요. 나 지금 돈이 없어서 교육 못 받아요? 교육비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학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노동권,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재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최근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뭐 4인 이상 가구에 뭐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1인 가구는 뭐 6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게 바로 뭘까요? 그쵸?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이고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 지원을 받으니까 뭐 하여튼 뭐랄까 쪽팔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당당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떤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나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예, 정성을 기울여야 될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관한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시민적 혹은 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예,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고 요구해야 되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도 얘기했죠. 예, 유엔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국제적으로 이미 선언을 하고 문서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들여봐야 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 자, 그럼 남은 단계는 뭘까? 정말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류사회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책 두 권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영화 속에 어떤 인권, 그쵸. 뭐 이런 걸 같아서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선생님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책 중에 한 권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